알고 보면 재밌는 곡성 이야기 알제곡. 우리가 몰랐던 곡성 역사 이야기. 오늘은 우리의 아픈 역사이자 굴욕의 역사인 일제강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0년 대한민국은 강제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약 36년간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를 자기들 입맛대로 휘두르고자 컨트롤 타워로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고 백성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기 위해 즉결 처분권을 가진 헌병 경찰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정보를 차단하고 왜곡하기 위해 언론, 출판, 결사를 할 수 없게 막아버렸고요. 회사를 차리고 싶어도 일본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차릴 수 있게 회사령을 만들어 경제적으로도 꽁꽁 묶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전국 방방곡곡 식량이나 재산을 잘 수탈하기 위해 철도를 개설하죠. 이렇듯 1910년대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 말 그대로 손발을 다 묶고 자기들 명령만을 듣게끔 나라를 뒤흔들어대던 시기였습니다. 이토록 파멸적인 시기, 전라남도 곡성에 의로운 마음을 가진 한 사내가 있었으니 이 인물의 이름은 애국지사 백당 신태윤 선생님입니다. 신태윤 선생님은 한일 합방이 되자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조국 광복과 애국 애족을 위해 1914년 남한 최초로 단군전을 설립했습니다. 물론 일본 경찰의 치밀한 감시망을 피해 단군 사당을 짓고 제사까지 지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자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겉으로는 선조의 사당을 짓는다고 속이고 제사를 지낼 때도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곡성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규합하기도 하셨는데 이는 이후에 있는 커다란 사건의 자양분이 됩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폭거에 저항하기 위해 대규모 만세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에 신태윤 선생님을 비롯한 동지들은 뜻을 모아 3월 24일 곡성읍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곡성 군민과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호남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대규모 만세운동이었고 이때 인원 동원의 총책임을 신태윤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총책임을 맡는다는 건 이후에 있을 일본의 보복을 온전히 자신이 받겠다는 의미로 신태윤 선생님은 징역 2년을 받고 대구 형무소에서 복역하게 됩니다. 이때 자산을 전부 몰수당하고 10년간 자격 박탈이 되었죠. 옥살이가 끝나도 몰수된 자산으로 인한 경제난과 일본의 삼엄한 감시로 더 이상 곡성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신태윤 선생님은 서울로 이동, 장안학교에 취직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옥살이 중에 탈고한 역사책 정사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변변한 역사 교재가 없던 시절, 이 책은 훌륭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전국 각지를 다니며 단군전을 세우고 학교에 근무하며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고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셨던 신태윤 선생님은 해방 이후 곡성으로 다시 돌아와 곡성군 건국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모든 곡성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천절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광복된 조국에서 민족의 정기를 선양하고 역량을 양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최초로 곡성에다가 단군의 홍익인간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그런 의지로 단군전을 세우시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3.1운동의 정신을 널리 이렇게 알리고 또 일본의 그런 어떤 침략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곡성에서 최종 책임을 맡아서 주도했던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은 곧 시조이신 장절공 신승겸 장군의 그런 충과 절의의 정신에서 연유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태윤 선생님은 이후로도 광주 사범학교 교사, 조선대학교 사학과 교수 등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새 시대를 위해 많은 후진을 양성하는 데 힘을 쓰며 여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곡성군 오곡면, 산길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옛 한옥들이 멋들어진 자태를 뽐내는 이곳은 1901년부터 곡성의 교육을 책임지고 수많은 교육자를 낳은 완계정사 서당입니다. 이곳을 만든 안훈 선생님께서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19년 파리 만국회의에 조선 독립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137명 중 한 명이신데요.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빼앗은 행위를 세계에 들킬까봐 우리 스스로 합방을 원했다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외국과 교섭하는 것을 금지해서 세계에 이 실상을 알리지 못하게 했는데요. 때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예정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강제 침략을 세계에 알려 일본이 지금껏 자기들 멋대로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나라를 빼앗은 사실을 세계에 폭로한 사건이 바로 파리 장서 사건입니다. 이 장서가 파리에 도착하자 일본은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앞부분에서 알아본 신태윤 선생님이 하셨던 3.1운동도 1919년 같은 해에 일어났었죠. 전국에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와 전 국민이 대한독립을 외쳤던 3.1운동도 안훈 선생님이 참여하신 파리 장서 사건도 하나로 이어져 그동안 일본이 숨겨왔던 만행이 세계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일본이 대놓고 나쁜 짓을 일삼던 무단 통치가 사라지고 겉으로는 평화적인 척하며 뒤에서 몰래 나쁜 짓을 하는 민족 분열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에도 안훈 선생님은 이 완계정사를 기점으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통한 많은 제자를 배출하시면서도 일제의 창씨개명, 단발령 등에 반대하고 군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보내는 등 곡성을 거점으로 독립운동에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1941년에는 의병장 이석용 선생님의 추모비를 세우려다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130일 동안 옥살이를 하시는 등 안훈 선생님은 곡성의 큰 스승으로 곡성의 민족교육에 앞장서셨습니다. 첫째는 학문을 여기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해야 나라가 독립을 할 수가 있다고 이념 교육을 시켰고, 여기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3.1운동 시절에 일제 탄압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더불어서 읍으로 가서 3.1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독립운동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 이 완계정서입니다. 옛날에 이 옆에가 토굴이 있었어요. 토굴이 있어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오고 일경들이 오면은 거기 숨고 나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신태윤 선생님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운동을 하게 됐죠. 시간이 흘러 1930년대가 되면서 미국의 경제 공황을 필두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게 되는데요. 일본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또 한 번 침략 전쟁을 일으켜 경제난을 해소하려고 하죠. 말 그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 우리나라 같은 식민지를 만들어 그들의 자원을 쪽쪽 빨아먹겠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계속 쌀과 같은 식량, 노동력 등을 수탈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전쟁을 또 시작하면서 이 수탈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기 시작한 거죠. 전쟁은 엄청나게 많은 돈과 자원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더 피폐하게 됩니다. 1938년 시행된 국가총동원법은 일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우리 민족을 짜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었던 강제징병,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위안부 등 전쟁이란 이름으로 일본은 우리 민족을 끔찍하게 찢어 밝혔습니다. 우리 곡성에도 역시 침략이 들어왔죠. 노쇠, 수저, 그릇이라든지 젓가락 이런 것도 침탈해 가면서 총탄 만드는데 쓰는 걸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역을 시켜가지고 산에 있는 그 소나무를 잘라다가 일본으로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밥그릇이나 수저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더더욱 좋다고 가져가고, 보리쌀 이런 것이 창고에 들어있으면 이것도 역시 수탈해가는 그런 모진 행위까지 다 저질렀습니다. 일본이 뺏어갔던 것은 자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거짓말로 사람들을 끌어 살인적인 스케줄로 노동을 강제하고 약속된 임금은커녕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만행은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우체국으로 변한 이곳은 당시의 면사무소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우체국을 통해 곡성의 청년들을 강제로 모집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곡성 청년들에겐 통지서대로 타국으로 끌려가 노동자로서 끝없이 착취당하거나 러일 전쟁에 끌려가 총알바지가 되어야 했죠. 아니면 평생 자라온 고향을 떠나 목숨을 건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여자가 일본군을 내쫓기 위해서 다 그냥 잡아갔지 않았습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고 집에 있는 청년들을 각 면마다 다 휴게소라는 것이 있어요. 경찰서 지금으로 말하면 파출소죠. 어느 날 휴게소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만 아니라 몇 또래의 사람들이 이제 몇이 이제 오라고 그런 거예요. 해군 지원대를 가라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이제 즉시 집으로 와가지고 저기 전라북도 전주로 가버렸어요. 해군 지원대 안 가려니까 거기 가서 이제 살아본 거지. 거기 가서
피신을 해버렸어. 가자, 피나는 미사일을 이제 내가 애국대학교 안 가다니까. 35년이라는 비극의 시간. 그 아픈 상처는 여전히 곡성에, 곡성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역사가 왜 배워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런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 부디 우리 역사를, 우리 지역의 역사를 많이 배워서 훌륭한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겪었던 그 슬픈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심하기 위해서 나라는 어떤 자리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확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다시는 우리나라를 국권을 뺏기는 일이 없고 나라를 강대원이 만드는데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비극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비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몰랐던 곡성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